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10월 27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저도 출전은 아니고, 배팅을, 해봤는데, 6전 6번 배팅해가지고, 두 번, 맞췄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스를 확보를 했는데, 아, 재밌는 것 같아요. 공연 모습이 재밌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오늘이 10월 27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그 밤은 음, 우리 메타페스트에서는 또 의미가 좀 있죠. 신전산이 10월 말경이면 완료가 된다.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11월 중순이면 우리 말이 실제 경기장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엄청난 비전 앞에 우리한테 약간의 이제 전산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약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 공지에 보니까 서버 이전 작업 중에 데이터 유지돼서 10월 17일로 롤백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공지가 떴죠. 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어, 혼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리더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사가 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어, 지난번 그, 그 문제에 나왔지만, 우리는 회사와 우리 참여자들, 우리 회원들은 어, 동반자입니다. 또는 이 회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한 40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뭐 거의 일단은 들어오실 분들은 거의 들어오셨다고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디는 10분까지라는 거 다 아시죠? 10분까지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곧 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메타페스트. 일단 공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텔레그램에 공지가 뜬 겁니다.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공지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깊이 봐야 돼요. 요것만은 아주 집중해서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지하고 전혀 무관하신 분도 있어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도 있고, 어,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고객센터에서 서버 데이터 복구권에 대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17일 시점으로의 서버 롤백으로 인한 데이터 복구에 관하여 현재 스테이킹 구입 및 락 해제 건은 복구 완료됐습니다. 스테이킹 구입하고 락 해제는 복구 완료됐대요. 그리고 17일 이전 시점에 교배 중이셨던 회원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다시 말이 태어날 것이며, 근데 실제로 태어났죠.
만일 17일 이후에 교배 등록 및 말구입 판매하신 회원님들은 번거롭더라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에 가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산 행위를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므로 가스나 말이 사라진 것과는 다르다. 가스나 말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니래요. 우리들 그래서 지금 뭐 가스가 없어졌다, 뭐 말이 없어졌다, 보배가 없어졌다, 뭐 많은 말이 나오는데, 자, 요것들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본 메타페스티스는 17 시점으로 롤백이 된 것으로 회원님들의 가스가 없어진 것이 아닌 17일 시점이 회원님들의 지갑 상태로 됐다. 이에 대해 내역이 맞지 않는 회원님들은 고객센터에 1대1 메시지 주신다면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정식으로 공식 통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처음에 그 월요일, 화요일 모일 때 그 제 상황을 보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고 좀 파악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공지를 보니까 이게 파악이 다 됐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그 판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서버 데이터 복권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기간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되냐면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4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즉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있을 거고 17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이후에 조치된 부분이 있을 건데 일단 먼저 이해해야 될 게 17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전산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다 무효가 됐다. 요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요때의 데이터가 유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다 무효다. 그러면 그거를 항목별로 좀 구분해 봤어요. 뭐 어떤 것들이 무효가 됐고 어떻게 회사가 조치가 됐느냐.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회사가 회원들에게 그 해줘야 되는 부분들 요거 이제 항목 세 가지 나왔는데 요거를 먼저 볼게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마주 회원들이 교배를 했을 겁니다. 교배를 한 거는 17일부터 24일까지 망아지가 탄생을 했겠죠. 자, 그리고 교배 수당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요 데이터에서 유실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가 곧바로 조치를 했어요. 망아지 탄생하고 교배 수당은 조치를 했는데 언제 조치를 했냐면 자, 일단 17일부터 24일까지 나왔었죠. 망아지도 나왔고 교배 수당도 발생을 했었겠죠. 당연히 일주일 동안 교배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24일 되자 요 일주일치가 유실됐기 때문에 회사가 곧바로 조치를 해서 쫙 보면 10월 24일 날 자로 복구가 됐습니다. 망아지 탄생 그대로 다 복구가 됐고 망아지는 날짜도 정확하게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교배했다면 10월 22일 날 탄생을 했을 거고 카운트다운이 그때부터 됐겠죠. 그대로 망아지는 그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배 수당은 17일부터 그러니까 뭐 18, 19, 20, 21, 22, 23 이렇게 한 7일 동안 교배 수당이 계속 나왔겠죠. 그것이 교배 수당이 일단 데이터가 요 날짜의 데이터는 없어지고 10월 24일 날 뭐 일주일치 나올 그 교배 수당이 10월 24일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17일까지 수당 나온 데이터가 있고 18일부터는 수당 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24일 날
한꺼번에 일치일치가 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렇게 떠 있을 거예요. 24일 날 늘 수당을 받으시던 분들은 24일 날 왕창 나왔다고는 18일부터 24일까지의 7일 동안에 받았던 수당이 24일 날 복구가 되어 한꺼번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저도 처음에 24일 날 눈을 떠보니까 수당이 왕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받았던 수당이 이때 다시 이제 재정 문턱에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이해 되셨겠죠? 되셨다고 보고.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뭐 채팅 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꼭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걸 해놓고 또 동영상도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17일부터 24일까지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그 토큰 구매를 하신 분도 있겠죠. 그분들 24일자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 락 해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10% 락이 풀려서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일 날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10%락 해제는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지에 뜬 게 스테이킹 구입하고 10% 락은 그 복구가 됐다라고 공지가 떴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복구가 다 됐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 부분이냐면 줌 미팅에서 가스 지급하고 이벤트에서 가스 지급을 일주일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뭐 700건, 뭐 800건 이렇게 지급해줘야 돼요. 하루 거는 아마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지금 현재 줌 미팅이나 이벤트 가스 지급은 이게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혜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이벤트 차원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를 안 했죠. 그래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그런데 이제 5일치 또는 5일치, 6일치 이런 거를 가스를 이걸 다 모아서 하려니까 아마 양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지금 이건 나왔던 것들이 당연히 없어졌겠죠.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올 것이다. 근데 양이 워낙에 방대하다 이게.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요 일주일 동안 그 회원이 회사에게 뭐가 요구를 했거나 뭐 했을 때 집행되거나 했던 부분들은 더 유실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직급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요청해가지고 뭐 나왔다든가 이런 건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회사하고 이루어졌던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다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치 데이터가 유실됐고 우리는 전산상으로 17일자로 전산이 다시 복귀가 돼서 요 일주일치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요 줌미팅 이벤트 가스지급이라든가 그 외에 회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시 진행해야 돼. 이런 건 나와 있지만 나머지 것들 핵심적인 거는 일단 회사가 해야 될 거는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 회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회원과 회원 간에 이루어졌던 거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건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룹을 리딩하고 있다 보니 저희 그룹에서 말을 좀 구입해 주세요 또는 뭐 신규 등록한 상태에서 교배를 해 주세요 하면서 가스를
이제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가스를, 뭐, 제 거나 또 다른 사람 거 가스를 거기다 공급을 해서, 교배도 하고, 말도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즉, 가스가 다시 원위치로 갔겠죠? 말도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어요. 또 교배도 무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리더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룹원들에게 뭐가 진행을 했다면 그 전산상에서 진행된 것들은 다 무효가 됐고 다 원위치 됐기 때문에 원위치 된 겁니다. 손실은 없는 거예요.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진행하셔야 돼요. 다시 진행을 해줘야 돼요. 다 체크를 일주일 동안 뭘 했나 쓱 체크를 쭉 해서 나의 그룹원한테 무엇을 해줬나 또는 개인과 개인이 뭐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 것 다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원 본인이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낱개로 체크를 해보면 제 첫 번째 교배를 했는데 이게 교배가 무효가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가스를 갖고 뭐 레전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1800개를 갖고 교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배가 무효가 됐으니까 교배한 게 교배 중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고 그리고 가스가 다시 교배비로 들어갔던 게 다시 나왔겠죠. 그래서 교배가 무효가 됐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매일같이 뭐 3마리 내지 5마리 정도를 교배를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교배한 게 한 30마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배한 게 다 무효가 돼가지고 다 원위치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스도 다 원위치로 왔죠. 그래서 제가 30마리가 무효가 돼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빨리 해버려야지 하고 30마리 다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했던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커먼 같은 경우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일단은 한 10마리만 그 교배를 다시 했는데 계속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교배했던 거 다 무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스가 없어졌다 또는 말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무효가 됐다. 두 번째는 판매하고 구매한 게 다 무효가 된 거죠. 내가 판매하고 가스가 들어왔다면 다시 내 말이 들어오고 가스가 없어진 거예요. 가스가 없어졌다. 내 말이 다시 들어온 거죠. 구매했다. 내가 말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나한테 왔고 내가 가스를 지급했다면 다시 가스가 나한테 들어왔고 말이 다시 판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3마리를 구입했었다고 요때 요 기간에 3마리를 구입했어요. 부랴부랴 다시 말을 찾아보니까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서 다시 3마리를 똑같이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그대로 살아있다. 내가 구매했던 말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시 또 구매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큰 가스 수합을 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타이프 토큰에서 저 같은 경우 한 4,000개를 수합을 했어요. 그래서 가스 한 2만 개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토큰이 4,000개가 생겼고 가스는 2만 개가 없어졌겠죠. 뭐 썼으니까 뭐 기억도 못하는데 어쨌든 토큰 가스 수합 무효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규 등록한 것도 당연히 지금 무효가 됐죠. 그래서 신규 등록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교배를 하고 재판매를 하고 재구매하고 신규도 재등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구분해 보면 한 10여 가지가 되잖아요. 10여 가지가. 요 기간 동안에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그래서 좀 이제 특히 리더분들이 뭐 지금 좀 다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부랴부랴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어요. 현재 회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인 건 다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교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고 등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회사가 아직 미지급한 부분 가스 지급이나 이런 것 정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추가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접할 때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손실은 상황에 전혀 없어요. 어, 다시 다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전으로 시간 여행하듯이 일주일 전에 다시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의 수고가 무효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요 근거에 의해서 뭐 확인들을 해보세요.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요거를 겪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급여 과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급여 과정을 했는데 전산에서 미스가 났어요. 한 번. 전산에서 미스가 나서 3만 명한테 매달마다 급여를 지급하는데 전산에서 뭔가 그 전산하고 이렇게 뭐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가지고 한 200명한테 수당이 잘못 지급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모든 전화를 다 끊어놓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복구하느라고 한 2, 3일 동안 밤낮없이 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사과 공문도 내보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본사 이제 어떤 서버 작업 이전 과정에서 이런 전산의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본사 전산 팀들은 새로운 전산을 10월 말까지 마무리 줘야 되고 또 11월 중순에는 실제 본 경기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쎄 이제 질타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격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 200명한테 수당을 급여를 제대로 오직을 했는데 그 일이 발생해서 완전히 절대로 그 실수가 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산 시스템 완전히 복구 다시 했어요. 다 다시 정비라고. 지금 이런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전산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전산 작업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전산에서는 당연히 또 이건 구전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새전산에서 당연히 다양한 또 어떤 보안 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구전산은 이제 베트남 어떤 그 개발자들이 했는데 신전산은 한국 개발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 이것이 뭐가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발 발생은 하지 않도록 아마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산팀에게 어떤 우리가 마음속에 격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했던 게 무효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시거렸는데 다시 지금 복구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일을 했던 분들은 다시 빨리 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교배가 전에 교배율이 85%, 90% 되다 보니까 교배할 말들이 없었는데 지금 요 17일에서 24일 요 기간에 이제 다 그 교배했던 게 다 무효가 되다 보니까 교배할 말들이 대거 나왔죠. 근데 지금 부랴부랴 지금 커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교배를 또 빨리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에보다는 교배할 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게 교배율 지금 한 50% 될 거예요. 근데 계속 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교배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전사팀에 격려를 보내자. 이렇게 우리는 함께 만들어간 회사다. 그리고 우리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뭐 전산 일정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뭐 이제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되셨으면 제가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고 또 이해되신 분하고 질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모든 줌 미팅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사항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서 대응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백만장자 시크릿. 자, 이제 다시 경기장은 10월 중순이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뭐 아무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한번 잠깐 짚어본다면 백만장자 시크릿이 있습니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그죠?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요번에 발생된 문제가 우리들의 능력보다 작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헤맨다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일단 우리는 기회가 뭔지를 알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 습득력이 반드시 있어서 봉헌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문제는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 회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데 우리가 할 역할을 감수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메타페시스의 회사, 사업자 모두가 다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단단히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메타페스트 성공 프로젝트 4가지를 오늘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이벤트 있으니까 다시 잘 추스려서 이 이벤트를 위해서 문제가 오늘은 좀 쉬운 문제인데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에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미팅만 잘 들으면 또 다 풀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우리는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우리 본사 사이트죠. 본사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메이팅, 경주마를 교배하고, 판매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죠. 교배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뭐 이런 말을 키우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죠. 사육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이팅 파밍이란다. 메이팅 파밍이라고 하죠. 교배 농사. 메이팅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레나 경기장이 열리게 되면 지금 이미 열렸죠. 열려서 지금 이벤트 경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경주마가 출전하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오픈되는 건데, 자,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돼서 하면 경기마가 출전하게 되고, 그럴 때 경주마 출전 수익이 얻어지죠. 그리고 배팅을 하게 되고, 지금 배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팅이 많아지면 가맹점 수익들이 엄청나지죠. 그리고 그랑프리 경기 수익이 엄청나지다. 이게 이제 아레나 경기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는, 이제 메이저급 거래소에 계속 상장하겠죠. 지금 이미 LBM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거래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에 달성 지표가 있습니다. 보통 타사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 정도밖에 지표가 없어요. 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뭐 코인 가격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달성 지표가 있다. 첫 번째는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돼가지고 우리 게임이 히트를 치는 순간 경주마 상금 수익이 올라가죠. 경주마 상금 수익. 경주마의 배당 수익은 배팅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경주마 상금 수익은 배팅 금액이 많아지면 무조건 상금 수익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됐다. 또 뭐 어떤 그런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경주마 상금 수익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주마 상금 수익이 올라가면은 뭐가 되죠? 경주마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갔을 때 메타F 토큰 가격도 올라간다. 그런데 메타F 토큰 가격하고 우리 경기장이 돌아가는 거하고 연동은 돼 있지만 토큰 가격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근데 경주마 수익은 아마도 한번 어떤 수위를 타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팅 금액이 계속 상승할 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이런 프로젝트 통해서 모두가 성공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거다. 부자 되는 성공 프로젝트 달성하는 건데, 자, 이때 이런 것들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 가지 정책을 펴야 한다. 즉, 경주마에 있어서 경주마 수량이라든가 교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배량이라든가 교배 기간이라든가 교배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적절히 배분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 회사가 블록체인 아니냐고 하는데 회사가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블록체인 아니죠. 다만 NFT라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토큰 또는 NFT 이게 블록체인에 의해서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거지 회사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은 아니죠. 그래서 출산 정책을 펴야 된다. 중앙 집중에 의해서 출산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팅 금액이 경주마 상금을 좌우하기 때문에 베팅 정책을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베팅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메타입 토큰 가격에 대해서는 뭔가 입출금 관리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는데 통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통화 정책. 현재 출산 정책과 통화 정책을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회사가 해야 되는 성공 프로젝트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는 개인이 해야 되는 성공 프로젝트는 뭘까?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처럼 뭐 줄만 잘 서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뭐 돈만 투자하면 되고 이런 거 아니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교육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는 본질이죠.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하고 경주 참여를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목표를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게 목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타앱 토큰을 확보하는 게 좋다. 메타가스를 그 수당으로 받든지 뭐 아니면 수익을 얻든지 하면은 가능한 메타앱 토큰으로 전환을 해놓으면 그것이 메타앱 토큰의 확보입니다. 메타가스는 125 고정까지만 메타앱 토큰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메타앱 토큰을 확보해 두는 거 필요하다. 네 번째, 우리는 거버넌스 협치 모임을 계속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해서는 요령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함께 서로 토론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모르는 노하우들이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구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제가 모르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마가 많아지면 10마리, 20마리 될 때까지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기댈 때는 관리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몇백 마리가 돼도 충분히 더 관리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만 해도 괜찮은데 조직 활동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홍보 활동에 매진을 하고 자료라든가 SNS 뭐 또는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면 되겠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매니아층을 구축해서 직급자까지 간다면 더 큰 소득이 얻어지겠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나 다른 회사와 달리 직급을 안 가도 내 사업만 갖고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게 이게 우리 꽃이기도 한데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굳이 요령이라 한다면 경주마를 구입하는 겁니다. 1세트, 뭐 2세트, 세트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어느 혈통이 실제로 수익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배를 해가 나가서 50마장, 100마장, 300마장, 500마장 이렇게 키워나간다면 우승 확률을 계속 키우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등 경주 1등을 하게 되면 꽤 큰 수익이 얻어지고 그랑프리를 도전해가지고 그랑프리가 된다면 억 단위의 수익이 얻어진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1등 경주에 도전하자. 네, 관리 양식인데 자, 관리 양식. 요거는 이제 점수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을 점수별로 제일 높은 점수에서 맞은 점수로 구분하는 요런 양식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 작성하셔도 좋고요. 자, 요거는 숫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나를 이렇게 양식을 또 만들어 봤어요. 엑셀을 쓰실 줄 아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시면 괜찮고 저는 뭐 늘 엑셀로 쓰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관리하기가 편해요. 내가 말이 맨날 이걸 보면서 내 말이 지금 몇 말인데 어떤 말을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또는 교배를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말은 이제 많이 했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세 번째는 그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1월 달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죠. 경기가 돌아가고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다 나왔죠. 초기엔 이게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보면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는데 이걸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한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성공 문화는 뭐냐? 자, 이제 우리의 문화, 커뮤니티의 문화를 말씀드리면 성공 문화를 창조하자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는 배팅 금액이 많아지면은, 즉 외배 배팅 세력이 많아지면은 내 말이 경주를 했을 때 수익이 커집니다. 그게 가장 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라인이 잘 되든 남의 라인이 잘 되든 어떤 라인이 잘 되든 잘 되면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야.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동남아시아가 지금 막 활성화된다 하면 괜히 기쁘죠. 걔네가 배팅 그룹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다. 미국이 활성화된다 하면 기쁘잖아요. 인도가 뚫렸다니까 막 기쁘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죠. 여기가 활성화되면 내 말의 소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페스트의 모든 인원은 다 가족이다. 그래서 패밀리십으로 가는 게 좋다. 패밀리십을 가자 하는 말씀 드려요. 옆라인이 잘 되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옆라인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거버넌스 협치 문화를 이뤄내자. 그래서 메타페스트는 회원들은 다 가족이다. 이렇게 이런 문화를 창조해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초기에 만들었던 건데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 모으자, 협치 문화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뭐 쪽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회사가 뭐 어떤 기본적인 전산의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엘뱅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키 포인트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정이 이제 새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나라가 건설됐으니까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이 정립돼야 되고 여기는 역할 분담 등도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블록체인 게임이라든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4차 산업 비즈니스 다오 조직이라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다오 조직 구성을 지향하자. 다오 조직이라는 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뭐 이런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어떤 조직이다.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가고 있고 뭐 가고는 있지만 회사의 시스템이 탈중앙은 아니죠. 완벽한 뭐 가상화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커뮤니티 조직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오 조직을 계속 연구하면서 뭔가 지향해가는 그런 쪽을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회사하고 마주 회원이 이제 있는데 우리 회사 마주 회원의 관계는 뭘까요? 관계는 자, 마주 회원은 일단은 독립사업자입니다. 특히 가맹점이 되면 완벽한 독립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마주 회원이 할 역할이 있고 회사가 할 역할들이 있는데 마주 회원과 회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동반자 관계라는 동반자 관계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동반자 관계. 자, 그래서 어떤 뭐 상하 관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수평 관계예요. 이 동반자.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는 당연히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 운영 능력,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주회원 그 중에서도 뭔가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버금가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 감각도 있어야 되고 사업을 펼쳐놓은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실무 감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산에 능해줘야 되고 본인이 능하지 않으면 누군가 능해질 사람을 함께 해야 되고 네, 경영 감각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컨설팅 감각도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리더의 자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 회사와 마주 회원이 해야 할 역할이 뭐다? 그렇죠. 바로 외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베팅 세력들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강력한 이벤트 홍보 시스템 등 통해서 베팅 그룹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업의 최대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P2E 플랫폼의 파라다임을 완성하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어이구, 이게 뭐죠?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음, 자, 이제, 뭐, 약간 편집이 잘못되어 이제 미리 다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됐기 때문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쓰는 걸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자, 일단은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6문제가 나올 거고, 4번은 먼저 미리 나와버렸네.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어쨌든, 1회만 표기를 하고, 맞추신 분한테 30개를 지급을 해드리고, 15명까지만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아이디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뭐 시간은 12시에 경기가 또 시작되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 12시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OX 문제네요. 그리고 이 편지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어, 하여튼 편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나왔는데 볼까요? 자, 다 나와버렸어요. 다 나왔어. 문제가 다 나와버렸네. 자, 1번 에픽 지금부터 이걸 보시면서 그냥 답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OX 문제인데 에픽 어스하고 커먼 파이어가 교배하면 열성의 법칙에 따라서 커먼 어스가 탄생한다. O냐 X냐? 레전드의 능력 가능치 2번 레전드의 능력 가능치의 점수가는 800점에서 1000점이다. O냐 X냐? 3번 메타페스트의 성공 문화의 자세가 아닌 것은 1번 패밀리 문화, 2번 협치, 3번 내로남불, 4번 긍정 에너지. 자, 뭘까요? 누군가가 왜 이렇게 낙서를 하실까요? 자,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은 다음 중 메타페스트에 관련하여 틀린 것은 왜 누가 음, 그 다음에 4번에 1번은 교배는 앞말이 순말을 선택한다. 앞말이 순말을 선택한다. 가치 2번 가치상조의 근원은 수익 재원은 기존 경마 시장 점유율 확보로 결정된다. 3번 앞말의 교배비는 교배하는 순말 가격의 30%이다. 4번 교배 일주일 경주마가 탄생하자마자 경기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자, 문제 5번은 회사 마주회원 간의 관계는 뭐뭐뭐 관계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뭐뭐 관계래요. 회사 마주회원 간의 관계는 뭐뭐뭐 관계다. 6번 경주마 구입 교배 생산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 시스템을 우리는 뭐뭐뭐 파밍이라 한다. 좀 쉽게 내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다 나왔고,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답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답을 해 주세요. 자, 문제 다 보이시죠? 답을 지금 열심히 쓰고 쓰시고 계십니다. 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뭐, 15명 이상의 정답자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15명 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오늘은 비교적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서 좀 맞추라고, 비교적 좀 난이도를 약간 낮췄어요.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추셨어요. 자,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마감을 했고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 뭐, 자, 1번 5, 2번 5, 3번 3, 4번에 4, 5, 5, 3, 4, 그리고 회사 마주형 간의 관계,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 그리고 교배 생산 판매에서 얻을 수익 시스템을 우리는 메이팅 파밍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이렇게 많은 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런 본 게임이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되죠. 대단한 희망과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또 전산상의 이런 에러로 인해서 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저도 뭐좀 열을 받고 했지만 다시 좀 추스리고 이 계기로 뭔가 전산이 더 좀 완벽하게 되리라 보고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격려하는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단톡방에 이제 써진 걸 잠깐 보니까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리더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현재 손실 관계는 없어요. 뭐가 손해 보고 이익 보고 이게 없어요. 손익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수고가 이제 더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전으로 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것이 다 무효가 되다 보니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잘 하시고 꼭 잘 이해하시고 각자 대응을 하시고 이 부분을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쨌든 예, 경기장이 곧 또 진행될 테니까 경기가 진행될 테니까 뭐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왔습니다. 고지가 다 왔습니다. 예, 함께 화이팅하고 정말 멋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말이 앞만 보고 달리듯이 우리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달린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 성공의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